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정리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쭉쭉 가봅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도 나중에 밴드에 올려줄 거니까 혹시나 여기 정리 못했다고 해도 그거 보면서 따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시스템 시작부터 지구죠. 완전 지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교과서 가보면은 지구 시스템 구성과 상호작용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일단 지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돼요.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외권이 뭐고 수권이 뭐고 뭔지 모르니까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외권은 그냥 우주예요. 우주. 태양도 외권이고 달도 외권이고 별들도 다 외권이에요. 외권은 우주. 그 다음 기권. 기권은 대기예요. 대기. 지면 위부터 시작해서 외권, 우주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층층층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기권은 대기. 기상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 수권. 수권은 크게는 바닷물, 이게 가장 비중이 크고 바닷물, 강물,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빙하. 빙하도 수권에 들어갑니다. 얼음이죠. 빙하도. 그 다음 직권. 직권은 말 그대로 지구 내부. 땅부터 시작해서 멘틀, 내핵, 외핵 이런 등등이 전부 직권입니다. 직권은 땅이에요. 그 다음 생물권.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 모든 생명체로 기권, 수권, 직권의 분포에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로 지구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AU라는 것도 이거는 옆에 조금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1AU가 뭐냐면은 그냥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를 그냥 다리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로 정리해서 1.5 곱하기 11.8승 km라고 되어 있는데 천문 단위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자기들만의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요. 광년 이런 것도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이런 식으로 천문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1AU 지구부터 태양까지. 일단 지구 시스템이 뭔지 대충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처음 기권부터 시작합니다. 기권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위에 대충 약 80km 이상은 10권. 일단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80부터 50 사이는 중간권. 그 다음 50부터 10, 약 10 정도 사이는 성층권. 그 다음 지면부터 10km, 약 10km까지는 대륙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게 그 각 구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나눴다. 우선 10권은 인공위성이 이 10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10권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고 또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커요. 여기는 기체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막 기체가 섞이고 흔들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할 게 없어서 해가 있으면 따뜻하고 해가 없으면 차갑고 딱 그렇게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 중간권. 중간권은 50km부터 80km 사이죠. 여기에서는 위성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위성이 이제 우주에서 돌멩이 같은 게 내려오면은 기체에 의해서 이렇게 타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불빛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중간권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좀 큰 경우에는 지각까지 내려와서 위성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상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딱 이 성층권까지만 구름이 있고 이것저것 있고 중간권부터는 구름도 없고 기상현상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성층권.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중요해요. 있어요. 존재해요. 이게 중요한데 오존층은 일단은 O3, O가 3개 있으면은 오존층인데 그냥 산소가 O가 2개잖아. 우주. 거기서 O가 하나 더 붙으면 그게 오존층입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 항상 오존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고 지구 우주에서 오는 그런 좀 나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존층이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 지면으로부터 약 10km 정도까지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대류는 기체가 위아래로 많이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증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도 있고 눈도 내리고
다 이 언저리에서 구름이 생기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륙권에서는 대륙과 활발하다.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 기상 현상은 눈, 비, 구름 등이 있다. 그럼 일단 정리는 되고 이제 온도들이 있거든요. 온도는 일단은 바닥이 햇빛이 비치면은 바닥이 먼저 뜨거워져요. 그 뜨거운 바닥의 열기에 의해서 바닥은 뜨겁지만 올라갈수록 그 바닥으로부터의 열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여기쯤 내려가고부터는 이 오존층은 열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존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갈 때는 온도가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열권으로 가면은 여기부터는 진짜 우주이기 때문에 이 밖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나중에 가능하다면은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그냥 한 번씩 보는 정도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권 끝났고 다음 수권. 일단은 해수가 97.2% 대부분이 해수예요. 바다수. 그리고 그 외에 2.8%가 우리 담수, 무려 소금이 없는 물인데 여기서는 빙하, 지하수, 또 호수나 강, 토양 밑에 있는 토양에 흡수되어 있는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바닷물이 대부분이다. 97%가 바닷물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해야 돼요. 바닷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는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위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수온약층만 이름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알만도 하죠. 혼합층도 많이 섞인다는 하는 것이고 심해층은 말 그대로 심해.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거는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층 안에서는 물의 온도가 거의 대부분 일정해요. 지금 여기 다른 선이 물의 온도인데 물의 온도가 일정하죠. 이 혼합층의 특징은 바람이 많이 불수록 물이 많이 섞이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면 그만큼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은 그냥 혼합층이랑 심해층 사이인데 이 구간에서는 위로 갈수록 당연히 혼합층과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고 심해는 햇빛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낮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그냥 일정하게 온도가 떨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해와 혼합층 사이에 물질의 교환이 잘 일어나기 어렵다. 이 수온 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의 교환이 거의 없다. 에너지나 심해층은 깊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심해까지 닿지 못해 온도가 낮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직권. 직권은 이름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서부터 지각. 지각은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랑 나뉘고 지각 밑에 멘틀 아래 외핵, 외핵 아래 내핵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랑 나뉘다. 여기 보기에도 대륙지각은 엄청 넓은데 해양지각은 좀 얇죠? 이게 그냥 얇은 게 아니고 이 대륙지각은 넓게 퍼져 있다면 해양지각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높다. 멘틀은 부분적으로 액체형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깊은 멘틀이랑 위쪽 멘틀이랑 이렇게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이랑 내핵이랑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입니다.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따로 정리할 거는 크게 없고 생물권은 그냥 생물이다. 외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태양 에너지, 유성, 지구 자기장 등이 있어요. 일단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도 보이고 이런 것이고 유성 알죠? 하늘에서 운석 같은 거 도양석들이 지구 내려오면서 한게 유성이고 그 다음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물질들을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이제 한 번 더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 각각의 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가봅니다. 기권부터. 기권이 다른 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기상현상이 있어요. 기상현상. 눈이 오고 비가 오기 때문에 풍화 침식 같은 게 일어나죠. 기권에서는 지각을 변화시키고 식물에 물을 주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들이 있다. 그 다음 수권. 수권은 바닷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바닷물이 섞이지 않는다면 북극은 더더욱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적도 구간은 더더욱 뜨거워질 테지만 바닷물이 이렇게 혼합이 되기 때문에 남극, 북극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고 지금 이 정도만 좀 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질 수 있고 적도는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다.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직권. 직권은 멘트의 위아래로 대류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켜요.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이 폭발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런 영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물권은 저번에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생물권으로 인해서 그중에 식물로 인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대기가 만들어졌죠.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생물권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석탄, 석유 이런 것도 전부 생물권이 사체 혹은 배설물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생물권은 토양과 또 기권 이런 데에 영향을 준다. 외권은 유성으로 인해서 공룡들 대멸종한 거 유성으로 인해서 된 건데 이런 것도 외권이 생물권이랑 또 지표면에 지각도 바뀌죠. 변화하죠. 또 직권에 영향을 주었다. 가볍게 정리해놓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구 시스템은 각각의 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3분의 1 있습니다. 3분의 1 정리할 게 많아요. 다음은 지구 시스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에요. 이거는 따로 적지 말고 프린트를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림을 진짜 잘 그린 게 아니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림을 많이 보면서 이거 그냥 정리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선 물질의 순환부터 봅시다. 물질의 순환 중에는 크게는 물이랑 산소의 순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먼저 보다가는 뒤에 나오는데 우선 물의 순환. 일단 바닷물이 제일 많다고 했죠. 이 바닷물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기상현상 구름으로 가요. 이건 따로 적을 필요는 없고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구름으로 가요. 구름으로 가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은 일부분은 다시 해수로 갈 거고 일부분은 땅으로 갈 거예요. 이 땅으로 간 물들이 또 그 중에 일부분은 지하로 흡수돼서 지하수가 될 것이고 또 일부분은 식물이나 동물에 의해서 흡수가 될 것이고 생물권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산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다시 바다로 갈 것이다. 그럼 결국 바다에서 온 물이 순환을 하게 되죠. 지하수도 결국은 해수로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지하수로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물은 순환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강수 증발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탄소의 순환 이것도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따로 잘라서 붙여놓으세요. 탄소의 순환 쭉 봐보면은 위에서부터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일단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화산재 폭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고 동물이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사람도 그렇고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또 대기 중으로 가고 바다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나옵니다. 왜냐면 바다에는 물고기들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또 가고 우리가 화석연료 불을 붙이면은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그럼 다 이산화탄소 그 대기 중으로 가고 그 중에 일부분은 광합성에 다시 쓰이고 이 광합성에 쓰인 광합성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식물이 성장하고 이것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묻히고 쌓여서 화석 연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에서는 탄산염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암이라고 석출되기도 합니다.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 끝났고 에너지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 우리 조수관만 알죠? 낮에는 올라오고
밤에는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조력 에너지가 있고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따뜻하고 광합성도 하고 식물이 그런 것들이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멘틀이라고 있다고 했죠. 지각에 그 멘틀이 배류하는 겁니다.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고 에너지에는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거는 딱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쭉 한수의 순환 이렇게 있죠. 다 이거 그림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바로 크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직관의 단어와 판의 운동. 일단 직관은 현재 이제 이론적으로는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 구조론을 이렇게 딱 정하고 시작을 합시다. 판 구조론. 판 구조론이란 지구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냐 하면은 그 지구과학은 대부분 되게 실생활이랑 딱 보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이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을 다 나누는 거는 판의 경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판들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일단 판 구조론은 각 판들은 지각 아래에 있는 이 멘틀에 의해서 멘틀이 대들로 함으로써 판이 이동을 한다.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멘틀의 운동으로 인해 지각이 움직인다. 그 다음 지각이 딱 붙어있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이런 각각 운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지진, 화산활동들이 주로 일어난다. 판의 경계라고 하거든요.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를 외우기도 하는데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남극, 유라시아, 유럽이랑 아시아랑 합쳐져 있고 태평양, 필리핀, 아라비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판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판들이 운동을 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멀어지고 서로 스치기 때문에 각각의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딱 정리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련형, 한 4칸 정도 띄고 발산형, 보존형 이렇게 있어요. 우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보존형은 그냥 스치는 거예요. 두 개의 판이 멘틀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스쳐. 근데 이렇게 스칠 때는 막 부딪히고 이런 큰 운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큰 화산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판이 엇갈리는 부분을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그 영화 중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여기 미국 옆에 사이드에 여기 있는데 여기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발산형은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판이 이렇게 있으면 멀어져요. 그러면 멀어지는 사이로는 이렇게 안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서 해령, 이런 걸 해령이라고 하는데 얘가 멀어지면서 골짜기가 올라가고 골짜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을 그냥 해령이라고 한다. 나중에 관심 생기시면은 해령이 뭔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해령 형성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골짜기다. 그 다음에 수련형은 3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아까 해양은 압축이 됐다고 했죠. 해양 지각은 압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냥 대륙 지각은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압축이 덜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압축이 되어 있는 거랑 좀 넓은 거랑 부딪히면은 압축이 되는 게 아래로 내려가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양과 해양이 만났을 때, 이제 해양과 해양이 만났을 때 해구가 형성이 된다. 적어보세요. 해구가 형성된다. 해구도 골짜기가 생깁니다. 안으로 그냥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파지고 여기는 그냥 둘 중에 조금 더 묵직한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해양과 해양이 합치면 해구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는 해양과 대륙을 봅시다. 해양이랑 대륙이 만나면은 무조건 해양이 내려가요. 해양이 더 무겁고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해양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 내려가면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적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 만약에
마찰이 좀 세게 일어나고 열이 너무 높다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양 대륙을 만났을 때는 우선 해구는 항상 생겨요. 해양이 만나면 항상 해구는 생겨요. 해구가 생기고 이렇게 뭉치면서 지각파는 밀려나기 때문에 산이 생겨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여기 예시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답니다. 안데스 산맥은 아주 옛날에는 산이 없었는데 판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산이 생기게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륙과 대륙을 만났을 때는 일단 습곡 산맥, 그냥 긴 산이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지각은 조금 더 무거운 지각이 내려가게 되고 좀 더 압축이 달려있는 지각이 내려가게 되고, 그것의 예시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화산 활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이 있는데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주변 위험해지고 불 나고 지진 나면 쓰나미가 지진에 의해서 나옵니다. 쓰나미 일어나고 위험하다 라고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정리를 따지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구과학은 끝났습니다.